그 시작은 울산입니다. 형수님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이남 씨의 동생. 너무 불안한 데다가 우울감도 좀 심하고 그다음 수면에도 좀 문제가 좀 많았고요. 아이고. 형수 조과의 악연은 7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2018년도 4월 7일이네요. 갑자기 문자 온 거예요. 애가 생겨서 언제 결혼할 거다. 임신해서 결혼한다. 그 얘기 딱 끝이었어요. 다급하게 치러졌던 형의 결혼식. 혼전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본 게 아예 결혼식장 안에서 처음 봤어요. 아, 못 봤고. 그 전까지는 본 적이 없었죠. 조금 봐도 조금 티가 난다 할 정도. 아. 그 쌍둥 이 정도도 좀 나와 있었거든요. 배가 조금 부르긴 했어요. 예. 네, 그랬네요. 2018년 그렇게 과 가족이 됐습니다. 결혼식 이후 어느 날 형수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해왔다는데요. 자기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다주택자로 걸리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요 아파트 한 채만 제 명의로 돌려놓을 수 있지 않냐. 나는 뭐 크게 상관없다. 나중에 문제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명의 이전을 했어요. 명의 이전을 해준 아파트는 부천에 소재한 시세 5억 3천만 원의 아파트였습니다. 이야. 형수님의 부탁이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이남 씨의 동생. 그 다음에 전세 들어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전세 5억에 들어왔다라고 잠깐 들었긴 했거든요. 5억? 계약을 직접 하진 않으셨고요? 네. 대신 계약서 쓰고 해라 하면서 신분증하고 보내줬었어요. 제보자 대신 조이 진행한 부동산 계약.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답니다. 아, 신분증도 걱정인데?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제 명의로 돼 있는 인터넷 뱅킹을 오픈했더라고요. 그 통장을 이제 그 5억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유.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1억 얼마만 주고 나머지 못 돌려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그냥 5억을 받고 안 돌려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전세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 3억 6천만 원. 그리고 그 아파트는 약 1억 4,900만 원의 가압류까지 걸린 상태였습니다. 아이고야. 제보자에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답니다. 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계단에서 굴렀는데 이렇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천에 이제 집을 사서 어머니 모시자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샀었거든요. 형제는 각자 대출을 받아 5억 2천만 원을 마련해 어머니 명의로 부천의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명의는 어머니 명의로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 명의가 아니고 형수님 어머니 명의로 산 거고요. 하지만 그 아파트는 형제의 어머니가 아닌 조의 어머니가 집주인인 상황. 허허 참. 심지어 어머니한테 이제 형수가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집 언제 비울 거냐, 이사 언제 나갈 거냐는 식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냥 계약서나 쓰고 부담 주고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심지어 형수가 어머니 명의로 카드 쓰고 카드깡까지 한 것도 있고 지금 독촉하고 엄청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머니는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원룸에 어머니들 데리고 와서 모시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집안을 완전 박살내놨으니까 그냥 그 가족 다 몰살시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조간의 사기극이 펼쳐지는 동안 형 이남 씨는 무엇을 하고 있던 걸까? 형이랑 형수 아버지가 지금 교도소에 들어와 있어요. 에? 교도소요? 네. 부동산으로 이용한 전세 사기 대출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떨어진 실형 받았네요. 전세 대출 사기로 조간의 아버지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이남 씨. 이거 상황만 보면 공범 같은데요? 아. 조간의 아버지와 이남 씨는 서로의 집에 전세 입주를 한다며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을 상대로 전세 대출 사기를 친 것입니다. 아이고. 전형적인 그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 그러니까요. 유형인데요. 을 모두 대리해서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소유자인 임대인하고 그리고 이걸 빌리는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서 주도한 사람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허위로 전세 계약서를 꾸미고 은행에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전세 대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세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정해진 대출 자금입니다. 근데
이 금액을 전적으로 사용한 걸로 이렇게 범죄 행위가 나오고요. 뒤에서 이제 주도한 사람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걸 소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기범행이 되는 거죠. 이남 씨는 아내 조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 때문에 항소심을 준비하며 필요한 서류 등을 제보자에게 요청했다는데요. 아유. 여러 부동산 자료 중에서 거기서 가족관계 증명서 뽑혀져 있는 게 봤거든요. 조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게 된 제보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도 안 한 그 상태로 돈 남편 있고 그냥 형하고는 사실혼 관계 이런 수준이죠. 모르겠어요. 이거 딱 보고 나서 이건 또 뭐지? 이건 뭔 개소리인가 싶어. 딱 그런 느낌. 형 구속되고 나서는 지금 법정인 남편 집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참. 형수 조 때문에 제보자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고 합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본 남편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누구세요? 아, 저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오셨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좀 여쭤보러 왔거든요. 아쉽게도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대신 첫 번째 남편 일남 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32이었고 24살이었고 혼전 임신이 돼가지고 꽤 한 석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아니, 이거 첫 번째 결혼도 혼전 인신이네요? 2011년 혼전 임신으로 조과 결혼했다는 일남 씨. 결혼과 동시에 지옥이 시작됐답니다. 이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대출 받은 게 한 11억대 돼요. 11억이나 대출.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나 마찬가지지. 일남 씨가 모르는 사이 아파트에 가압류가 들어온 금액만 약 10억 원. 경매를 막기 위해 대부업체까지 손을 댔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이고. 이야. 일남 씨뿐만 아니라 일남 씨의 어머니 역시 며느리인 존에게 피해를 당했다는데요. 나는 현금 1억이 있었고 그 땅 그 다 사놓은 게 있었고 부자였지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공장을 지어가고 뭘 하기라고 막 땅을 남겨주라 사서. 땅을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일남 씨 어머니. 존은 법인의 대표를 일남 씨로 두고 법인으로 땅 명의를 넘겨달라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땅을 넘겨줬지만 그것도 압류해가 넘어가 삐는가 본데. 땅까지요? 이 아한테 막 당하기만 계속 당해가지고 한 20억 가까이 되는 재산을 아주 막 피 빨리듯이 다 빨리고 아주 알거지가 됐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억울한데도 우리가 아는 게 없어. 영문도 모른 채 빼앗긴 땅. 경상남도 진주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 땅 위엔 2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조단이 짓겠다던 공장으로 추정됩니다. 혹시 이곳에는 좀 행적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가씨가 와갖고 하는 거 해서 났었대. 온 건물 주인은 여자였거든. 근데 잘 올라가면 저 밑에 가면 철물점 가야. 철물점 사장은 존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하. 어느 날 우리 가게로 왔더라고요. 여기 우리 찻자재, 건축자재하고 토목자재가 있으니까 요거를 예상그리 해가지고 대체하겠다고 일하더라고. 외상 거래는 하지 않았기에 거절하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는데요. 예, 그래서 엄청 사람이 공손하고 친절하고 그거 안 넘어갈 사람이 없겠더라고. 그렇게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설마. 그 말 그대로 뭐 돈을 못 받아주기는 그기지 뭐 이래주고 돈 못 받으니 그것밖에 돼 있네. 아이 없지. 나도 10원도 못 받아. 그게 스트레스야.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죽어야 있다. 목수도 오야지. 아이고. 아휴. 또 다른 피해자라는 공사 당시 목수팀 책임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시 댁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손님 오셨어요? 저희 MBC에서 나왔는데 네. 공사하셨던 거 네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왔거든요. 그 얘기만 하면 우리는 가슴을 두근거리서. 요즘 앉으세요.
그 건축주가요. 계속 약속 어기고 돈 10원도 못 받았어요. 아 계속 연락하셨네요. 이렇게 2020년에도 연락하시고. 네. 말도 못해. 아이고 얼마 정도 못 받으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3,400인가. 큰 돈이네요. 예. 시골에서 그만한 돈,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큰 돈이죠.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목수를 직접 만나보려 합니다. 공사가 끝난 지 8년째. 공사 대금을 여전히 받지 못한 그는 현재 병상 위에 있었습니다. 넘어지셔서 뇌졸중이 왔다고 합니다. 아유, 어쩝니까? 아빠, 손님이 왔어요. 그 여사장 있잖아. 응? 누구? 모르겠나? 자기 그 공사했는데. 아이고, 참. 잘 몰라. 그들이 입은 피해가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만이 아니라는 것을 조는 알까요? 돌이켜보면 조의 행동에 이상한 점이 많았답니다. 딸내미는 우리한테 맡겨놓고 그때부터 지하고 나하고 떨어져 살았죠. 그 아는 내가 다 키웠고. 결혼 초부터 조는 직장을 핑계로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답니다. 지는 와서 그 애만 나가 던져놓지 젖도 한 번 안 미겠어. 젖도 이 집에서 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부부끼리 이제 만났으니까 그때 이제 한번 그리 이제 잠자리 하고 내가 이제 피곤하다 누가 있으면 지는 이제 잠자리 하고 나면 지는 또 바쁘다고 바로 나가요. 씻고. 새벽에요? 예, 바쁘다고 하는데 새벽에도 바쁘다고 하는데 뭐 믿어야지 입장했습니까? 그래도 슬아의 자녀들이 있었기에 조를 믿었다는 일남 씨.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 때가 묘합니다. 아들이 태어난 2018년은 조이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린 시점. 당시 혼전 임신이었다고 하는데 설마. 둘째 아들은 현재 일남 씨와 살고 있는 상황. 둘째 갔을 때 저 뒤에 보면 여성병원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같이 검사도 했어요. 내가 다 깨웠죠. 그럴 때까지 내가 다 신경 썼으니까 기댈 때부터 다 했으니까. 나 바로 갖다 들다 조심할게. 아내에게 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일남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과 친자 확인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 아저씨가 네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갈 거야. 알지? 부자 사이가 참 다정해 보이네요. 제발 남편 아니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며칠 후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누구 아입니까? 일남 씨와 둘째 아들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갓난아이일 때부터 키워온 아들이 대체 누구의 아이인 걸까? 아유, 참.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조의 첫째 딸이 조심스레 제작진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딸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죠? 그냥 아빠한테 바로 말할걸. 이혼해도 바로 말할걸. 후회해요. 아니, 딸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건가요? 23년도인가? 여름이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캠핑장에서 처음 봤을 거예요. 딸이 대체 뭘 받기에 저렇게 눈물을 흘려요? 엄마랑 두 번째 남편. 근데 그때 캠핑도 뭔가 이상했었던 게 2박 3일을 캠핑을 갈 거다 이러면서 1박 2일 때는 두 번째 남편이랑 같이 있었고 1박 2일 한 개는 세 번째 남편이랑 있었어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따로따로 하냐 물어봤는데 엄마는 그냥 그때 말하지 말라.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내는 거 아빠한테 말하지 마. 아빠가 질투해. 이렇게 말해서 그땐 저도 엄마 아빠랑 이혼하는 건 보기 싫으니까 말 안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세 번째 남편과 함께 있는 걸까? 그녀를 만나기 위해 세 번째 남편의 행방을 찾아봤습니다. 그녀의 SNS는 핑크빛. 대전에서 세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를 통해 확보한 주소 중 세 번째 남편의 거주지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이곳에는 조문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세 번째 남편입니까? 씨는 계신 건가요? 이곳에도 그녀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아주 최근까지 조민과 동거를 했다는 최삼남 씨. 같이 산 거는 23년 2월경부터 작년 12월까지 같이 생활을 했죠. 삼남 씨 역시 막대한 재산 피해를 당했답니다. 대충 14억, 13, 14억. 현재 집 담보 3억 4천 정도 있고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실행한 거 3억 2천. 마이너스 통장 3천. 카드 한 1,400. 카드 900. 카드 한 1,200. 전세 2억 8천. 시작해서 3억 3천 받은 거. 작년 한 해 이제 카드 6개. 카드 사용돼요. 삼남 씨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조민이 물 쓰듯 사용한 것. 그는 왜 조민에게 모든 걸 다 해준 걸까? 그렇게 한 번쯤 의심할 뻔도 한데요. 뭐 의심까지는 안 했죠. 왜요?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고 부인이니까, 생활을 아내니까. 했으니까 좀 되게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 그 당시에는. 조민은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남녀 간의 그런 이성관계를 확립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인 착취 단계로 넘어가는데 경제 공동체로 만들면서 심리적인 지배를 강화합니다. 너랑 나랑 사랑하는 사이다. 우리 아기까지 생겼다. 하지만 자기 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어장관리형 악성 사이코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거짓말은 다양했습니다. 통일사로 한 1년 6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천안에 수학 강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화장품 연구원이라고. 직업도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중국에 유학을 갔다 고 7년 8년 가가지고 그것을 한 23살 때까지인가 있었답니다. 진실이 뭐예요? 조민의 동창 역시 그녀를 모르겠답니다.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항상 그 친구랑 20살, 20대 초반 때 같이 지낼 때도 걔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뚜렷하게 저희가 모를 정도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는 그 메디컬 쪽 회사 다닌 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 남다른 남성 편력과 잦은 거짓말.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조민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아무도 안 계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아, 혹시 계세요? 아, 혹시 어머니 되세요? 아,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잠깐만 좀 얘기만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끝까지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남편이 그녀의 마지막 행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거가 이제 끝나시게 된 건데 왜 끝나게 되신 거죠? 이제 경찰에 잡혀갔으니까 이제 체포됐군요. 지하주차장에서 잡혀갔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집? 네. 경찰에 체포됐다는 조. 전세대출 사기 혐의로 은행 두 곳에서 고소를 당해 현재 구속 중이랍니다. 그런데 구속된 와중에도 그녀는 쉴 틈 없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데요. 피해자들이 쓰는 반성의 편지인가요? 편지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으려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또. 아니 구속 풀리면 또 피해자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 편지를 보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면 탈법과 불법과 편법을 이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와서 재범의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걱정됩니다, 진짜. 많은 피해자를 낳은 조. 그 돈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많이 세탁해 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일부는 은닉을 해놨겠지만 사기꾼들은 돈을 흥청망청 씁니다. 저걸 저축하진 않겠죠. 이런 대출을 통해서 내가 갚을 이유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흥청망청 다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가 땀 일부 흘려 본 은닉해 돈이 아니니까요. 놨을 거지만 그것도 아무 깊숙한 곳에 숨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내의 탈을 쓰고 수많은 사기 행각을 벌인 피해자들은 가족이기에 아내이기에 믿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다른 의미였을까요? 아이고 참.